안녕하세요. 오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 어떤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뭐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는 시간이 0초일 땐 0이겠죠.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리도 늘어나겠고. 근데 이제 이 흐름,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특정 미래, 어느 시간 이후 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어떤 뭐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그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함수가. 그리고 이제 뭐 순수 수학에서도 함수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수학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단원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함수를 새롭게 다시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하고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는, 예를 들어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함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붙어져 있는 함수죠. 요것들은 또 우리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고, 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1차 함수에서는 뭐가 특징이었죠? 얘는 직선이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다는 것은,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차 함수가 있었어요. 2차 함수는 뭐죠? 이거 우리 포물선이라 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종 모양. 근데 이건 특징이 뭐였어요? 축이 있고 대칭이라는 거예요. 축에 대해서. 그쵸?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이제 새로 배울 거죠. 이 유리함수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함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다 하나씩 특징을 잡아서 외우고 그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마스터한 겁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를 약속하러 가봅시다. 자, 교과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펴보면 뭐 함수란 무엇일까요? 개념 열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변수가 있는데 x, y가 있는데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합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y는 x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표를 지금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x가 1, 2, 3이면 y가 그때마다 오직 하나씩 1, 2, 3으로 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이제 함수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x가 하나 있으면 그게 y 값 하나로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x 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애들을 모아요. 지금 저 표를 보면 1, 2, 3 뚜두두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x 값이 있으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y 값들도 모아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x 값들을 모아둔 그 집합 라지 x에서 내가 1은 y 값들을 모아둔 라지 y라는 집합에서 1로 짝지어진다. 그 다음에 2는 2로 간다. 3은 3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응을 가지고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은 집합 1, 2, 3 원소가 이렇게 3개 있는 집합이 있고 y는 집합이니까 꼭 원소가 숫자일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있네요. 근데 x의 원소는 이렇게 B로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는 C로 향하고 있어요. 자, C. 자, x의 원소 3은 뭐예요?
A로 가고 있네요. A로. 그럼 뭐예요? 여기 X의 원소 3은 Y의 원소 A에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두 집합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의 원소로 대응이 된다면, 모든 애들이 다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F라고 둘 겁니다. F는 X라는 원소가 각각 Y라는 집합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 보면은 뭐 집합이 두 개가 있죠. 근데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어떤 관계로 대응이 된다네요. 그럼 이 관계를 잘 봐야겠죠. 그럼 이 원소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 얇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사용해주면,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있죠. 지금부터 대응을 시킬 거예요. 봐요.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다 라는 관계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 1은 어떻게 될까요? 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로 될 거고, Y의 원소 1에 대응되는구나. 그 다음에 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래서 X의 원소 2가 Y의 원소 2로 대응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은요? 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겠구나. 자, 4는요? 4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자, 5는요? 2죠. 자, 지금 보면 이 대응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가요?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Y의 원소 하나씩에 대응되고 있죠. 물론 Y 집합에 있는 원소 3은 그 어느 X의 원소에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이래도 우리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대응되기만 하면 돼요. 짝지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알겠나요? Y의 원소는 비워도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X에서 어떤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 있다면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집합 X 있죠? Y 값으로 쏘아지는 그 모든 X 값들을 모아둔 그 집합, 그거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Y 값들의 후보들 있죠? 여기서 3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선택 못 받아도 된다고 했죠. 함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3까지 포함한 요 집합 Y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 3은 선택받지 않을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쏘죠. 쏠 때 나오는 그 Y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할 겁니다. 함수 값들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지금 0 선택 받았죠? 1도 선택 받았어요. 2도 받았죠? 3은 됐나요? 못 받았죠. 자, 그럼 3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선택받은 아이들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 그 함수값이 된 원소들을 끌어모은 걸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이게 치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역이 있고 치역이 있습니다. 그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역은 y 값들이 될 수 있는 큰 틀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택받는 애들은 그 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은 공역에 이렇게 포함되는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나는 바로 풀어주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자, 정의역이 이렇게 1, 2, 3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대응 관계가 있겠죠. 1은 A로 가는구나. 2는 C로 가는구나. 3도 C로 가는구나. 이렇게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X의 값이 2로 주어져 있을 때 그의 Y 값이 오직 하나씩 C라고 대응이 되죠. 그 다음에 3도 C로 대응이 되죠. 예를 들어 3이 이렇게 C로도 가고 D로도 가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씩만 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2는 C, F3도 C 이렇게 되겠죠?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요 Y라는 집합, 함수값들의 후보군들을 모아둔 요 집합에서 누가 선택받았어요? A하고 C 두 개만 선택받았죠. 그러면 뭐야? 치역이 A하고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응 중에 함수인 것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1은 2로 짝지어지고 2는요? 2는 대응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는 애들은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돼요. 짝이 지어져야 되는데 2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1에서 2로 쏴지고 오케이. 1은 2 하나로만 정해졌구나. 됐어요. 그럼 이제 2를 봅시다. 2. 여기를 보면 2가 4로도 가고 6으로도 가네? x값 2에 오직 하나의 y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4하고 6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이거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3번. 1은 2로 가는구나. 2도 4로 되는구나. 딱 한 가지만 되는구나. 3도 6으로 오직 한 가지, 4도 6으로 오직 한 가지 되는구나. 그럼 이게 뭐야? 함수다. 자, 정의역 찾아봅시다. 정의역이 누구라고요? x입니다. 우리가 이제 쏘는 애 1을 누구로 쏠 거냐 할 때 그 쏘임을 당하는 그 대상 1, 2, 3,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누구예요? 쐈을 때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되는 그 후보군들. 그러니까 Y 전체 집합이 되겠어요. 2, 4, 6, 8. 자, 치역은요? 어떻게 돼요, 치역은? 치역은 뭐예요? 선택받은 그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되겠어요. 2를 쐈을 때 함수 값은 2, 2는 4, 3은 6, 4도 6. 그러니까 이 애들을 모아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치역은 공역에 쏙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뭐 함수가 요래 주어져 있네요. 정의역이 마1, 0, 1, 2일 때 치역을 구하시오. 치역은 뭐예요? x값에 대응되는 그 y값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은 마이너스 1 이미 있으니까 됐고 2 대입하면 2죠. 이게 뭐다? 치역이다.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 그쵸? 그 다음에 뭐 정역을 스스로 정하고 그때 치역을 구하시오. 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뭐 정역을 갑자기 그냥 나는 너무 쉽게 0 하나만 두겠어요. 그럼 이때 치역은 뭐죠? 마이너스 2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그렇게 되겠죠. y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하나만 있는 집합이다. 근데 이제 조금 심오하게 가보면 나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정의역을 이렇게 하면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대입해서 걔를 뭐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나요? 실수 전체는 엄청 많은 무한집합인데 이럴 때는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도 어떻게 대략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함수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의 y값은 적어도 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y바 y는 마이너스 2인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y 값들을 우리가 실수 x l을 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얘는 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한집합이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 자, 서로 같은 함수를 알아보자. 그러니까 함수가 언제 같겠어요? 딱 느낌이 오는 건 똑같아야 돼요. 뭐가 똑같아야 되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도 같아야 됩니다. 치역도. 근데 치역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때 함수값들이 속속 다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뭘까? 그럴 때는 이 함수를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 절대값 x고 하나는 x제곱이에요. 정의역은 이렇게 원소가 두 개고 그러면 내가 한번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는 그때 함수값이 0으로 나오고 여기도 0 대입하면 0으로 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원소를 쐈을 때 그때 y값 즉 함수값이 서로 일치되는구나. 자, 나머지 1은요? 1 대입하면 1의 절대값 1, 1의 제곱 1. 또 같네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정의역의 각 원소를 우리가 함수값으로 싹 구해주면은 서로가 정확히 일치할 때 그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공역이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역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자, 공역을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치역만 비교하면 됩니다. 공역을 치역으로 같게 두면 되거든요. 그냥 공역에 대한 말이 없으면 그냥 그 공역을 치역, 즉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하고 동일시해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1하고 3이래요. 같다라는 걸 보이라고 하네요. 그럼 뭐예요? 함수값들을 비교해라. F1 이거 뭐예요? 4죠. 나 G1은요? 1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4랑 같네요. 됐어. 그럼 이제 F3은 4 곱하기 3, 12. G3은 3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9 더하기 3, 12. 되네요.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 각 원소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이 서로 일치될 때. 지금 일치됐죠? 이것 때문에? 그럼 뭐야? F하고 G는 같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뭐 수학 역량 기르기 205페이지에 있는 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고생했어요. 이제 함수를 막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내 걸로 만들고 지나가야 됩니다.